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이현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뭐 예고라기보다 미리 양해를 구했던 대로요, 저랑 매일 같이 진행하는 우리 이승원 교수가 오늘은 가족 출장이라기보다는 가족으로 휴가.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운이 좀 기본적으로 운이 저만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어갖고 지금 고생한다는데, 역시 사람은 지금 기본 운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신에 오늘 분은 어제 이미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우리 듬직한 훈이데이를 장식한 수요일날의 훈이데이의 주인공 김성훈 과장 모셨습니다. 김성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세요. 어제도 한국경제TV 아침에 나오더니 오늘 아침에도 저 나오는데 이렇게 경쟁사에 또 나와갖고 오늘 또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바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바쁘네요. 많이. 바빠요? 네, 많이 바쁩니다. 고객분들도 바쁘고? 고객분들은 바쁘실 게 없죠? 네. 고객분들은 바쁘실 거 없지만 제가 바빠야죠. 바빠요? 네. 요새 탐방도 많이 다니고? 탐방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IR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중요한 기업들의 IR도 많이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세포치료 쪽에서 IR이 좀 있었거든요. 어디요? 세미나, 세포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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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셌나요? 네. 그러다 보면 오늘도 뭐 파밀세 같은 종목이 또 급등하는 모습도 나오고, 뭐 이래저래 좀 여의도에서는 최근에 이제 오늘도 좀 대형주들이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을 찾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들이 여의도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IPO든 그런 어떤 세미나든 바이오 제약 세미나든 화장품 관련 세미나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그런 이벤트나 행사가 있다라면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찹니다. 결론은 하여튼 공부하는 김성훈이다 이거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건 잠시 후에 우리가 본론 들어갈게요. 지금 시장상 오늘 좀 급합니다. 네. 어저께는 현대차가 좀 반등하고 뭐 5, 6%인가 올라가고요. 헬스케어닉스도 반등했었는데 오늘 또 뒤통수 때리는 놈 또 나타났어요. 오늘 또 어느 현대건설인데요. 현대 엔지니어링 뭐 워낙 좋은 회사라고 얘기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수천억, 수천억? 뭐라 그래 이거 분식, 설. 뭐 확인된 건 아니죠. 근데 전직 거기 누가 나와서 얘기했다는 건데 어떻게 TV에서 나오나 뭐 이런 거 뉴스 나온 거예요. 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거 지금 참 이건 불경스러운 사람들이지.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에 이번에 취임에 처음으로 재계 총수란 사람 다 모여갖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불경스러운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 지금까지의 출발 상황 큰 틀에서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하자. 네, 일단은 지금 뭐 수급 먼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공이 양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430억, 기관이 617억 정도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의 어떤 흐름 자체가 외국인이 4,400개가 강하게 아랫방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기관들의 순매수가 상당히 의미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20억 정도. 그것도 투신권에서 280억, 연기금도 13억,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 역시나 지금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가지고서 매크로 변수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역시나 실적 장세가 코스피 내에서도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차별의 움직임은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캐터필러는 급락하는데 아마존 올라가고 있고 비시카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장마감 후에 비자카드가 올라갔죠. 비자카드죠. 비시카드는 아니죠. 네네, 비자카드. 그리고 아마존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또 시간에 급등한 종목이 또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얘기해 줄까요? 네. 17% 올라간 종목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마존 17% 올라갔고, 온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여러분들 장사가 어디다 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장사 어디 잘 돼요? 장사요?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 하나 있어. 네. 지역도 있고 업종이 있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그 관련주가 올라가고 간 거거든요. 딱 그 회사는 아니지만 네. 지금 잘 가보시면요. 아침 한 11시부터 아침 11시, 뭐 주말이고 아침 11시부터 한 오후 5시까지 이 시간에도 자단이 꽉 미치는 데가 얘네들이 이런 거죠. 무슨 판교, 얘는 양평, 그리고 세종인가 서종인가 그런 데 있잖아요. 양평 위쪽 이런 데 있죠. 연애들 하러 가는데. 그런 데 가면요. 11시, 1시, 2시, 3시에도 꽉 차요. 커피숍이 꽉 차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는 스타벅스가 또 사상체육가 그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타벅스가 오늘 또 깜짝 실적 플러스 5천만 주의 통 큰 자사주 매입. 그러면서 5% 올라면 사상체육가는. 그래서 그 스타벅스가 깜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도와주는 방송이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시장도 결국은 실적에 의한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후실적 발표한 KT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LG하우시스도 올라가고 있는데 같은 업종 전에 같았으면은 건설주가 떨어지면 LG하우시스 같이 떨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면 어떤 해외발 매크로 변수에 의한 어떤 그런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받기보다는 철저하게 실적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오늘은 진짜 뭐 돌아가면서 가지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엔 조선주, 그리고 어제는 뭐 SK이노베이션, 오늘은 또 건설주.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참 멋들어지게 키워놨었던 뭐 우리 형님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반대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양호한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미국 얘기 조금 더 해보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미국에서 앞서 이제 스타벅스도 이제 다시 아까 아마존 얘기하셨는데요.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오늘은 다양하게 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제 화면입니다. 제 화면 보면 한마디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아마존이요. 이거 아마존 화면인데요. 아마존이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18%가 깔끔하게 올라갔는데요. 이게 보시면 제가 한 2주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승원 대표가 지난주에 샀는데요. 짜증나요 했던 바로 프라임데이, 아마존 데이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미국 시간으로 7월 15일 날 했는데요. 단일 매출이요. 하루 매출이 아마존 데이, 아마존의 그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보다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가 아마존이 여기 보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지금요 어떻게 됐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테일 회사가 됐어요. 소매점으로 보면 제일 큰 회사 정도로 시장의 지배력을 키우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 많이 나온 거가 리테일, 특히 북미 지역, 노스 아메리카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데요. 그 나라들의 소비가 늘어났다는 거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 왜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임 서비스 가입하면 뭐 몇 테라가 주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존 파이어 이런 걸 사면 막 무제한 주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의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미국 요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얘기해드리면 또 하나가 미국에서 여전히 달러는 조금 변동, 조금 달러 강세 주춤거렸는데요. 유가가 그냥 내려갔고 유가가 또 이제 어제는 4월 초 이후 최저가를 갔는데 오늘 3월 중순이 최저가 훅 떨어졌어요. 유가. 그리고 또 하나가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에 구리 가격의 전망치를 44% 한 방으로 쫙 날려버렸어요. 보셨죠? 네, 걔네들은 아마 아랫 방향으로 뭐 붙인 것 같아요. 걔네들 뭐 그런 식으로 항상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다이내믹하잖아요. 뭐 아무튼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품 가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상품 가격을 보면서 이거 연준의 고민이 더 깊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통 연준의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상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경기가 과열이 되면서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서 뭐 금리를 인상하고 그것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기도 전부터 달러 강세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풀었던 돈을 갖다가 이제는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순서가 약간 거꾸로 돼버리게 되니까 연준이 입장에서도 이게 좀 애매한 거죠. 당장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상품 가격이 더 작살날 텐데 그러면은 뭐 미국이 망하진 않겠죠. 근데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면은 신흥국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신흥국 저기서 더 작살나게 돼버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겠다. 네. 다만 뭐 미국만 보고서 이걸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나라는 네.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다음 주에 있을 네. FOMC에서의 어떤 회의 결과가 네. 더더욱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수주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마존 어떻게 안 보면 아마존이 이제 리테일 최강자가 되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존 올라가고 있고 비자카도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뉴욕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명한 또 백화점주 있죠. 그 제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 자꾸 기억이 깜빡깜빡합니다. 아무튼 그 미국의 대표적인 내수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네. 주택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주식 시장이 자꾸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저유가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네. 미국 내수는 살아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한세실업과 영어무역 같이 네. 미국 경기 회복의 수혜주가 되는 어떤 이런 업종의 상승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하튼 그러니까 결론은 내수는 살아나고 있고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문제는 그 안에서 네. 물론 달러 강세로 해서 캐터필러는 작살나고 있고 네. 그리고 달러 강세로 해서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이머징 국가들이 좀 죽어나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연준이 야 이거를 9월달에 올려야 되나라는 네. 어떤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연준의 9월달이 아니라 12월달로 이렇게 연준이 그럼 네. 인상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어떤 컨센이 형성되면서 네. 고퍼 주식들 대표적으로 네. 바이오 섹터 주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변곡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약세, 중소형주, 뭐 강세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중소형주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 집중하는 이유는 네.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미국 시장 종목이나 그런 거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이제 본론은 다시 다음 코너 들어가겠는데요. 참 이 주식 보면 속상해요. 제 차트 한번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거 보시면 이런 건 제가 딱 보여드리면 이 주식 뭔지 맞추자 그러면 맞추면 제가 뭐 선물 쏜다 그러면 제가 또 선물 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맞출 분이 없어. 이 주식 뭔지 모르죠. 안 보이죠, 잘. 네, 오늘 사상 체육관 한 거 있는데요. 오늘 또 7% 올라간 주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나가는 건 여전히 잘 나가는 건데요. 찾아도 못 봐요, 몰라요. 네, 안 보이네요, 자유선. 이제 안 보이는데요. 네. 이게 보면 또 젊은 분들, 뭐 젊은이들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엊그저께인가 보면 누가 입는 이 옷. 누가 없는 이 옷이라는데 정말 누가 입는 누가 입으시는 분이 회사 운영이나 잘해갖고 그 회사 주가만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는 옷이다 그래서 어떻게 뉴스가 또 대문짝하게 나는 건데 이게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 네, 언더아머거든요. 심벌로 UA인데요. 이게 또 실적 좋게 나오면서 사상체육가 났어요. 누가 입는 거야 갖고 또 이게 어떤 뉴스에 일면으로 나더라고. 증권면 일면, 경제면 일면 하는데 네. 대한민국 어이없는 나라인데 여하튼 이 언더아머가 이거 속옷뿐만 아니라 운동복이거든. 운동복. 네. 운동복이고 쫙 붙는 운동복. 거기다 신발이 요새 뜯치고 있거든요. 언더아머 신발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의 특징이었다. 거기에 네. 원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효성이죠. 아, 그래요? 네. 효성? 네. 효성이 저기도 많이 했잖아요. 유니클로도 네. 많이 한다는데.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요즘 보면 혹시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매일경제신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이오 주식 있잖아요. 바이오 주식이 저는 이것도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제가 잘 모르니까. 물론 작년 10월부터 제가 이승원 교수한테 야 바이오 좀 공부하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주워 듣는 것 때문에.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는데요. 오늘 매일경제 혹시 뉴스 보셨어요? 이게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네? 신문을 갖고 왔어 아예 자기가? 네. 좀 올려봐요. 네. 보입니까? 이거 좀 카메라 좀 줌업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면이에요, 일면? 네네. 제목이 이제 내려주세요. 네.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 거기요? 일면에 네. 한국의 간판 산업 자리를 꿰찰 바이오. 네. 라고 거기다가 나왔고요. 중간에 또 있죠. 두 명이 또 들어갔죠. 네. 네. 닷컴버블 황우석 네. 사태 때와 달리 기술력으로 무장. 네. 시장 연 11% 고성장. 네. 10년 뒤에 반도체와 네. 자동차를 추월할 것으로 네. 전망. 네. 이렇게 뉴스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내용 좀 봐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미 다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네. 오늘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거 같습니다. 네. 오늘도 건설주들이 무너지고 있죠. 네. 그동안 그 우리나라 뭐 고성장 시대에 어떤 대표적인 뭐 주식들이 점점 하나둘씩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런 자리를 이제 대체할 만한 업종이 네. 바이오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뉴스고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네. 국내 헬스케어 시장의 어떤 과거의 어떤 흐름 해가지고서 제가 네. 향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바이오 제약 섹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는요, 우리나라 전문 의약품의 어떤 시장이었어요. 네. 전체 규모 14조 원이었고요. 이때는 시장이 주목했던 것이 네. 품목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두 번째 R&D 시장이 나올 수 있는지, 세 번째로 수출이 나오는지 여부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시총 상위 제약사 위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흐름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이때부터 중소형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의 전성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유는 크게 국내 이유 3가지와 해외 이유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국내 이유로는 건강보험 제도이 갈수록 파탄이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약사가 약가 인하를 유도하게 되면서 대형 제약사, 볼륨 위주로 영업을 했던 대형 제약사가 밀릴 수밖에 없었고 네. 두 번째는 라이프 드러그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약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네. 나왔던 게 차라리 살 빼는 약을 만들자, 네. 인공 눈물을 만들자, 살 사라진 그렇죠.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주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때 어떤 포커싱했던 중소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이 컸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당시가 2012년부터 14년도가 오너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 지주사의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들 업종들이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제 해외 쪽에서는 신약이라는 게 개발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간접 투자를 통해서 전략적 제휴를 확대했었고 두 번째로는 존슨앤존슨의 비즈니스 모델, 소위 얘기해서 토탈 비즈니스 모델, TBM이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 토탈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을 하게 됐던 것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트렌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015년 올해죠. 올해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원료의약품 API라고 하죠. 이것이 2조 API. 예, 이게 2조 원 규모고요. 의료기기가 5조 원 규모, 그리고 아웃소싱 2조 원 규모, 그리고 에스테틱, 뭐 코스메티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쪽이 2조 원 규모, 그리고 바카스, 그리고 비타민 같은 이런 OTC의 어떤 시장 분야가 네. 약 2조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ETC 전문 의약품 14조 원과 지금 말씀드린 16조 원 합해서 전체 규모가 현재 30조 시장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현재 뭐 앞서 오늘 뭐 매일경제 신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가 2000년도부터 이런 단계를 밟아오면서 바이오 제약 업체들의 어떤 주가 흐름과 업체들이 어디에 포커싱을 하는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향후에 어떤 것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은 크게 한 7가지, 6가지, 7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계량신약이죠. 계량신약이 뭐냐면은 계량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달라? 부작용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효능을 좀 좋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지속 시간을 길게 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비아그라인데 네. 필름형 비아그라, 네. 먹기 편하게, 네. 그리고 뭐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춰주거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량신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량신약 관련해서 한미약품, 종근당, 뭐 유나이티드 제약, 안국약품, 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CTC 바이오, BC 월드 제약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테마는 바이오 시밀러예요. 네. 여기도 이제 시분 기사에도 바이오 시밀러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케미칼, 합성 의약품이 제대로 형성되는 기간이 총 300년이었어요. 그런데 300년. 예, 그 이후에 합성 의약품을 바탕으로 해서 제네릭 시장 형성된 기간이 30년이었어요. 네. 짧아졌어요. 네. 그럼 이게 뭐냐면은 바이오 신약이 그러니까 제네릭이 만들어진 게 30년이었다면은 바이오 시밀러가 레드 오션이 되는 기간 아마 더 짧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기의 어떤 바이오 테마 쪽에서는 바이오 시밀러는 당연히 저는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세 레드 오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뭐 바이오자 애널리스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알고 있으면서 이런 내용도 갖다가 보고서에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잡고 가시면서 바이오 시밀러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저는 차기 테마는 바이오 베타라고 봅니다. 바이오 베타. 베타? 네. 알파 베타 할 때 베타? 그렇죠. 그것도 테너 처음인데? 바이오 시밀러는 기존 바이오 약품의 효능 갖다 그대로 복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허가 이미 원래 원료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 베타는 바이오 시장에다가 또 개량해서 새롭게 개량해서 만든 신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량 신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허권은 자기가 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밀러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차별화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 바이오 베타 쪽으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제넥신,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녹십자셀, 제이모직 등이 있는데 이들 제넥신 안에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주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바이오시밀러인 셀티온의 주가는 잘 못 가는데 바이오 베타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잡고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뭐 바이오시밀러 현재 시장의 컨센은 2018년에서 2019년이면은 제네릭이 커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포화 상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 유전자 치료제 바이로메드 오늘도 신고가 찍었죠. 차 바이오텍, 메디톡스, 파밀셀 같은 종목들 보시면 되겠고, 그 두 번째로는 또 백신. 백신은 녹십자, SK케미칼, 일양약품, LG생명과학, 그리고 천연문 신약, 동아ST, 안국약품, 뭐 대원제약, 휴온스, SK케미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진단과 관련된 진단시약 기기 업체들. 기기. 물론 진단하는 시즌 같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기기는 이제 체외 기기는 인포피아, 아이센스. 근데 인포피아보다는 아이센스가 훨씬 낫죠. 그리고 체외를 하지 않는 거는 휴온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분자 진단은 시젠 엑세스바이오, 녹십자 MS, 뭐 랩지노믹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는 에스테틱, 뭐 피부 물광 주사, 뭐 휴온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보톡스 시장은 계속 커나갈 거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너무 숨차. 그 보톡스 얘기 나와서 지난주에 뭐 얘기했는데 맞았어요? 아니요.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직까지 시간 없어서. 여동생이 맞춰준대? 저 집에 가면 있어요. 냉장고에. 집에 가면 냉장고에 이렇게 메디톡스에서 만든 그거 조그만 앰플 있거든요.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식염수 사서 식염수에다 뭐 몇 대 매질지 모르겠다. 아무튼 식염수 타가지고서 하죠. 그 의사니까 놔줘도 되는 거죠? 그럼요. 걸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치과 의사도 의사입니다. 몇 번 맞았어? 저요? 한 번 맞아봤어요.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몇 달 전도 아니고 한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인가 그때 맞아봤는데 아무튼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남자분들 요즘에 또 유행이 뭐냐면은 피부 이마 보톡스가 아니라 여기에요. 턱 보톡스를 맞으면은 턱이 자라매지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사이에서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자분들 사이에서도 턱 보톡스 그거는 왜냐하면 나도 알아요. 왜냐하면 노령화 되니까요. 살이 맨날 너무 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쪄. 그래서 내가 그 의사한테 내 그 후배가 있어요. 수원에 있는 친구가. 제가 수원에 자주 가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야. 나 이것도 살짝 다이어트 해야 돼. 미치겠네. 그랬더니 형, 그거 안 돼. 그러더라고. 형, 나한테 오래. 놔주겠다고. 보톡스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전 나이가 먹어서 그런데 젊은 친구들을 맞는다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현무 씨 있잖아요. 누구? 전현무 씨. 방송인 전현무. 그 사람들도 맞고 있던데 뭐. 그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얼굴 형태가 이렇게 크잖아요, 머리가. 근데 그 사람도 그 친구 뼈가 있을 텐데 그래도 돼? 근데 뼈가 있어도 이미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쪽에 근육이 두껍기 때문에 맞으면 효과는. 난 무서우니까 자기가 일단 맞고 와.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맞고 비포 애프터로 사진 공개하는 거로. 그거 의사들이 그게 그렇게 뭐랄까요? 그 고난이도 기술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30만 원만 내고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 세미나면서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정기적으로. 그러면은 거기 가보면은 보톡스 업체 나와 있고 의료기기 업체 나와 있어서 자기네 제품 홍보하면서 그 자리를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뷰티와 관련된 부분들은 진입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뭐 약간만 배우면 누구나 자격증이 있다면은 시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디톡스와 그 휴원스와 같은 종목들은 아마 저는 꾸준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도 안 하고 에스테틱 어떻게 해주세요? 뭐 에스테틱 아까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겠죠. 뭐 피부 물광 주사라든가. 물광 주사 얘기가 왔는데 물광 주사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요. 그렇죠. 그거 뭐
한 번 맞으면은 그러니까 레이저가 가장 효과가 좋고, 근데 레이저 아프거든요. 예, 레이저보다는 효과가 낮지만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있고 싼 가격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물광 주사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고 하고요. 또 요즘에는 물광 주사에다가 그 보톡스를 섞어서 물광 톡신이라고 또 있어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거 술 알았죠. 대한민국 네. 막 섞더니 그것도 섞는 거야? 알아보니까 진짜 별게 다 있더라고요. 물광 톡신도 있고, 네. 하여튼 뭐 그 물광 주사에다가 뭐 또 딴 거 비타민진 섞어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피로회복 주사도 뭐 비타민 주사, 뭐 글루타치온, 마늘 주사, 백옥 주사, 하여튼 제가 이번에 에스테틱 공부하면서 진짜 별걸 다 알게 됐는데요. 하여튼 워낙에 많습니다. 시장 규모가 우리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그 뭐 되겠어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메디톡스랑 휴온스 여러분들 뭐 좀 계속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럼 뭐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관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절.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특히 무릎 관절에 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티슈젠 C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메디포스트의 네. 줄기세포 치료제도 네. 관심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까지 한번 고령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좀 빠르게 얘기했는데 네. 어차피 이거 다시 보기 되잖아요. 네. 다시 보기 되니까 다시 네. 보기 하시면서 제가 말씀 주목 들었다가 테마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네.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제약 바이오가 흘러가는 것들 갖다가 네. 조금 더 쉽게 한눈에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절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얘기하는데요. 그 운동을 격렬하게 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보면 저기 뭐지? 그 헬스클럽 이런 데 가면 요즘 보면 또 젊은 친구들 보고 그런 애들이 여자분들도 살 뺐냐고 뛰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죠. 가장 잘 뛰는 데가 좁은 공간에서 뛰는 게 스쿼시거든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스쿼시 배우는 분들 많잖아요. 예? 네. 스쿼시 해봤어요? 옛날에는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네. 스쿼시가 네. 좀 공간이 필요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간 그러니까 필요하죠. 네.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서만 네, 네, 좀 네. 가능을 하다 보니까 네. 저 한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뒤로는 저는 못 해봤어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안 하려고요. 왜냐면 김성화 웃을 게 아니라 김성화 장도 고령하잖아요 이제요. 깜빡깜빡 한다며요. 제가 5년 전에 멋모르고 그 코치가 그 위원님 스쿼시 한번 하셔야죠. 그래서 했거든. 그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무릎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난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또 통풍이 왔나. 그래서 병원에 갔어 형님한테. 또 통풍하는 형님 따로 있거든. 그랬더니 네. 미쳤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 뭐 했냐 그런 거야. 스쿼시 할 때 미쳤냐고. 절대 하지 말라고. 좁은 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이 들면 하지 말라더라고. 그럼요. 무릎 나간다고. 그럼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네. 여기 여의도 수영장에서 네. 매일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수영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글쎄요. 어떤 운동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어떤 운동이든 간에 네. 여러분들 스스로 좀 네. 정기적으로 하시는 네. 운동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그렇죠. 네. 그 종목나 어떤 하나 관점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시청자분 어떤 생각? 참 오늘 김정희 의원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김정희 의원은 안 나오고요. 네. 김정희 의원도 또 그 친구는 출장 갔어. 네? 출장? 페이스 보니까 아니던데요. 휴가? 네. 휴가가 그냥 순수 휴가가 아니라 그 외국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같이 네. 탐방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월요일 날 대신 또 나올 거예요. 네. 월요일 나오시니까요. 혹시 또 저희 방송 보면 되게 요일 따라서 꼭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은근히 많이 와서 오늘 많이 오셨거든요. 이거 다 김정희 의원 보러 온 거야. 자기 보러 온 게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저 나온다고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얘기했어 내가. 네. 근데 아까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김정희 의원 오는 날 많이 나오는데 월요일 날 보시면 돼요. 월요일 날요. 근데 월요일 날 또 중요한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거 끝나고 얘기할게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얘기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가 계속 관심이냐면 제가 보기엔 저거예요. 화두가 있는 게 주주 친화 정책이에요. 또 하나가. 왜냐면 주주를 저는 이렇게 이 업계 들어온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좀 한 5년 됐잖아요. 업계 네. 들어온 지. 이렇게 주주님을 떠받들어 주는 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합병 관련해서 전면에 이제 하단 광고 2번 나왔잖아요. 할 때 한 번 나오고 끝나자마자 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주가는 매롱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바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떨어지면 합병 무산되면 21% 떨어질 거라 엄청 협박을 했는데 합병이 성사됐는데도 떨어진 거죠. 그렇죠. 금리에 주가가요. 특히 삼성물산이 떨어지니까 급해졌죠.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 다음 달 6일까지거든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보면 1조 5천원 이상 합의 나오면 이거 무산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난데없이 어저께 4천억인가요? 제일 먼저 그 주식 자사주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바빠진 게 증권사가 바빠졌어요. 그렇죠. 왜냐면 증권사의 23군데 중에 22군데가 잘한 일이라고 박수 쳤거든요. 예, 이번에 그렇죠. 합병에 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제 의견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거는 충분하다고 또 레포트가 몇 군데 쓴 애들이 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정말 통큰 결정했거든요. 큰 집에 계신 분이요. 했는데 큰 집에 있는 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번에 뭐 재벌그룹 회장도 쫙 모이는데요. 네. 주가가 그나마 선방한 기업은요. 까놓고만 해서 제가 반 농담을 말씀드린 두 군데 있어요. 큰 집에 지금 가 있는 기업, SK 하이닉스 떨어졌지만 SK CNC 날라갔잖아요. 더 중요한 건 날라갔잖아요. 예. 또 하나가 큰 집은 아니지만 구속 집행 정지돼 있는 CJ 그룹이 잘 나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멀쩡하게 활동하시는 그룹은 지금 재미나는 게 없어. 그리고, 또 큰 집에 갔다가 나와갖고 사면이 안 된 분이 있어. 네. 하나그룹. 이러면 주가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아이러니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얘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현대자동차는 주주 친화 정책의 그 자사주 매입은 아니지만 중간 배당 1,000원 각도, 언론에서 엄청나게 역시 통큰 결당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주 친화 정책의 최근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네. 좀 진작에 있었어야지. 네. 왜 지금 와서 뒷북 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종북이네.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예. 네.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도 네. 그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네. 좀 많이 들고 계셨어요. 네. 직원이 찾아왔었죠. 네. 와서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 하니까 위임을 해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인데 네.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임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주주 뭐 선물 받은 거 없고? 없어요. 네. 네, 주주분들이 지금 뭔가 약간 좀 그런 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거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는 딱 하나죠. 돈 벌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막상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주식 투자의 본연의 더 자세와 그런 것들을 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우리 주주 친화 정책들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진작에 했었어야지 왜 지금 와서 뭘 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튼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들은 역시나 저는 억가심정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너라면 지금 대형주 살래라고 하면 저는 안 삽니다. 네. 예, 살 이유가 없고요. 아직까지는 네. 살 이유가 없고 시장의 트렌드가 흘러서 대형주로 가는 타이밍이 온다라면 저는 그때서야 이제 대형주를 사겠지만은 네. 지금은 굳이 살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내용들 그 주주 친화 정책들이 나와도 현재 주가 흐름들은 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왜 못 가냐 딱 하나죠. 업황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이 안 나오니까 안 가는 거니까.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어떤 뉴스나 언론에 나와서 어떤 좀 네. 약간 포장한 데서 나오잖아요. 또 네네. 특징이 그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떨어진다고 사지 마시고요. 네. 대형주들은 최소한 장기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말씀드려 좀 이해하기 편하니까 쌍바닥 아니면은 쓰리바닥 정도 네.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떨어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분할 매수도 아직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엔화 약세가 구로다 총재가 엔화 약세 양쪽 하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중단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장에서 엔화가 갑작스럽게 이제 강세로 돌아서고 네. 현대차 역시 또 6%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잡을 만한 모멘텀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세 차익을 노릴 만큼의 어떤 강한 어떤 주가 탄력을 네. 보기까지는 약간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지금은 대형주는 백약이 무효다. 왜냐면 이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나가리가 아니죠. 되면서 네. 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쳐다보는 시선 자체가 이제 이제 굳어져 버렸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저렇구나. 네. 대한민국에서 저렇구나라는 게 한 번 더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홍콩 쪽의 펀드 매니저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자기네들이 볼 때는 30조에 40조 정도 굴리는 헤지펀드라면은 너네 지금 공격할 기업도 진짜 많다고 지금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비단 삼성물산 제일모직은 이제 지나갔지만은 그 이후로도 이런 쪽의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슈가 될 만한 어떤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이래저래
대형주들에 대해서 펀더멘탈도 안 좋은데 네. 그 외적으로 지배구조 이슈로 인한 부분들이 계속 의지로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 여러분들이 휘말려서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그 안에서도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시대의 흐름을 타서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속편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조금만 숟가락 던지면, 올리면은 이거죠. 현대차 기준을 보면, 어저께 작년 10월 달에, 어제도, 엊그저께도 김성 과장 얘기 나왔을 때 했지만, 김성 과장이 현대차는 안 돼요. 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다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9월 초에 있었던 삼성동 부지 발표 직전이 2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절반 떨어진 건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엔화 때문에 어떻다. 원화 가치가 어떻다라는 변명을 하고요. 특히 전 제일 어이가 없는 얘기가 이거예요. 수입차가 우리나라 많이 팔린다. 15%에서 뭐 떨어진다는데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수입차는 20% 가도 상관없어요. 그보다는 더 큰 시장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일정 수준 외국차가 팔려야지 외국에서 팔리기 좋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사실 그런 지금 변수로 있다 그러면 주가는 23만 원이 지금 20만 원 가치 정도 되면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정도 악재가 많이는 20만 원 충분한데, 그럼 나머지 8만 원은 뭐냐? 그거는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저께 거기 보면 어저께 컨퍼런스 콜 하면서 또 한 번 아주 욕이 났어요. 속상했어요. 왜냐면 이제 배당을 1,000원 주면서 뭐 생각보다 많이 줬다, 박수치다 뭐 이렇게 하면 올라갔잖아요. 뭐 1,000원 뭐 많이 줄 수 있죠. 근데 배당 성향이요. 작년에 이 회사가 최근에 한 8%에서 8.5% 정도였는데요. 이제 목표로 얘기하는 목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이렇게 평균에 15% 정도 된대요. 13, 15%인데 이제 그거 쫓아가겠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은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25에 30%인데 이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결한다 보겠는데, 첫 번째는 배당을 20% 성향 가야 됩니다. 배당 성향.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최고로 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솔직하게 이번에 삼성동 부지에 얼마만큼 돈을 앞으로 더 투자한다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10조 샀고 세금 내서 뭐 1, 2조 더 들어간 것밖에 얘기 안 한 게 없고요. 여태까지 유일하게 나온 것은 10조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3사가 뿜빠해서 내겠다. 이 얘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건 이제 해결되는 건데요. 그럼 앞으로 투자할 때 누가 각출할 거 아닙니까? 그룹사들이 누가 얼마 각출하고 얼마만큼 자본 조달하고 회사차 얼마 방해하고 등등등등 해서 그게 까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강남구청에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요. 그렇죠. 강남구청에 한전에 총전탑인가 뭐 해결해야 된다, 뭐 머리 아픈 얘기, 정치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걸 해결돼서 청사진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돈이 무슨 뭐 30조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얼마 내고 그래서 얼마 벌고 이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주식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매매 외에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워낙 변동성이 큰 거죠. 또 한 번 통 큰 정책도 나올 수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에 높으신 분이 있다가 야 현대자동차에 요번에 그 모든 거에 몇십조 들어가는 거 어느 기업 하나가 독박 쓰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무조건 N분의 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합리적 계산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109층짜리 짓는지, 100층짜리 짓는지, 옆에 건물을 얼마 전, 한번 조감돈 나왔지만 또 최종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주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메이저 리포트인데 리포트 보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코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흐름 보시게 되면은 뭐 코아스템, 코나이, 바이넥스, 제넥시, 인트론바이오, 동국제약 네. 다 이거 방금 제가 이거 앞서서 네. 그 코너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네. 그런 어떤 바이오 주식들이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상승률 상위에 잡히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네. 그리고 뭐, HLB, CTC 바이오, 바이오랜드, 네. 셀트리온, 네. 뭐, 아스트, 이런 기업들 상당히 네. 잘 올라가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컴투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 흔들릴 때는 그래도 숫자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좀 매크로 변수 약간 떨어져 있거나 이런 쪽에 좀 라이트한 기업들이 좀 잘 가고 있죠. 컴투스가 이제 3%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좀 잡히네요. 코스온이 현재 2%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랜드도 이제 1.7%, 산성 LNS도 오늘 장중에 약간 5% 넘게 강세를 좀 보이다가 밀려가지고서 1.3% 지금 상승 중이고 또 하나 특징이 오늘 신규 상장한 것 같은데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이것도 제약바이 기업이죠. 오늘도 뭐 장중에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마이너스 18%까지 왔다 이제 부합권에서 좀 거래 터지면서 지금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동양시멘트, 유진기업과 같이 시멘트 관련 기업들 그동안 상승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건설주 무너지면서 같이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매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SK컴주가 이제 6% 하락 중이고 그리고 다원시스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기업인데 이제 4% 조정 흐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솔브레인, 뭐 인바디, CJ 프레시웨이, 메일유어, 파라다이스 등이 현재 2% 정도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그래도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은 한국항공우주 강하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한국항공우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아까 코스닥 기업 내에서 아스트라는 기업도 이제 시세가 상당히 좋은데 이런 항공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1 아마 이거 후시적 발표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5% 실적 좋았게 나왔으니까 올라가고 있을 것이고요. SK그룹죠. SKCNC, NC소프트 역시도 위메이드와 더불어서 게임주의 상승 흐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코스피 쪽은 뭐 대부분이 떨어지고 있죠. 뭐 현대중공업, 대림선언, 현대건설, 대우건설, LG화학 등이 뭐 하락률 하락률 상이죠. 그러니까 11%, 8% 급락한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건자재 주식이었던 산샘 역시도 오늘 좀 건설주들 하락에 약간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2% 넘게 하락 중이고 뭐 롯데케미칼, LG전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등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정말 SKCNC는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죠. 제가 여기 키움에 있기 먼지대 방송 제가 하기 전에 저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현대중공업 얘기 그 당시 많이 했을 거고 그다음에 SKCNC 많이 했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했던 거 그때도 비싸다고 얘기 욕 바가지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보다 딱 10배 올랐네요. 그리고 하여튼 회장님 나오실 가능성이 크죠. 큰형님이 또 나오신다니까 그렇죠. 이제 나온 다음에 또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온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레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레포트 소개하려고 그랬던 거 사실 어제부터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요.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찾으셔서라도 꼭 보셔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대투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오늘 나온 게 아니라요. 7월 20일 그저께 나온 건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의 전략적 시사점입니다. 이거를 시간 되신 분이요. 이게 뭐 네이버 검색하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 꼭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 있고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첫 번째 내용만 보시면 제가 큰 틀에서 어떤 분위기만 잡아드리면 한국, 중국, 일본의 제로섬 게임 구조라는 건데 뭐냐면 과거에는 서로 하청 관계 그리고 상하 관계, 서로 이제 협력 관계 이런 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엄청 잘 살고 중간 사회가 못 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하청도 구조로 가고 거기서 부품사 갖고 완조립하고 이런 거였던 개념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 어떤 회사가 일본에 무슨 하청회사 무슨 부품 갖다 바친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미 중국에 인건비 따먹고 가려는 사람 많이 딴 나라로 오히려 갔잖아요. 그죠? 베트남 가고 인도네시아 가셨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중국이 대부분의 기업 우리나라 일부 어저께 우리 이게 뭐야 레드로 반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중국 사람 인수해 갔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 관계란 거고요. 제로섬 게임을 간다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은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독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는 업종 안 되는 업종의 시대적인 상황 각 기업의 경쟁력 이거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이런 거죠. IT가 예전에 70년대, 6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있는 집 다 소니를 봤단 말이야. 그죠? 그렇죠. 그게 삼성가로 바뀌다가 지금 우리야 여전히 삼성이랑 LG 보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 보면 그게 뭔 차이가 있겠어. 삼성이나 하이얼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샤오미의 작년에 1차 나오고 이번에 2차 나온 TV 보면은요. UHD TV 뭐 599불 이런 거 하면 눈에 뒤집어지거든요. 그럼요. 그거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IT가 예를 들어서 한때 중국이었으면, 일본이었으면 이게 한국으로 왔다가 이제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TV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면 조선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일본이랑 할 때, 경쟁할 때, 2000년 중반에 제가 여기 있을 때, 뭐, 현대중에 아버지 하면서 10배 갈 때 얘기하는 거가, 일본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건비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왔다가, 이게 이제 중국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차지한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7.4%까지 갔다가 뭐 몇 퍼센트 갔다가 지금 엄청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쓰는 거거든요. 여기 레포트가 자세히 써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시가총액이 2011년 3월 3.4에서 지금 현대 0.6으로 또 추락한 거거든요. 이런 거가 보여지는 건데 상대적으로 중국 선방중공업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일본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한쪽에 쏠리고 올리고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의류산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즘 일본에서 뜨고 있는 김선 전문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리테일 산업들 이런 거 다시 뜨고 있고 일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오 이런 거 뜨고 있고 일부 이런 것들 뜨고 있고 일부 자동차가 뜨고 있는 거가 정확하게 산업별인데 예전과 같이 한쪽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철저하게 한쪽을 죽이고 간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웬만한 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주식을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중국 사람은 아직 외국 주식 함부로 못 사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일본과 중국의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는 업종이 뭐냐? 딱 여기 나온 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가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친구를 확인하시면 되죠. 주식 전략에 뭐 이재만 위원이라 뭐 이런 친구한테 확인하시면 돼요. 제약식품 우주항공을 딱 찍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맞다 틀리다는 전 모르죠.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도 여기 나오는데, 우주항공은 저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 한국 항공주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윤종민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뭐 대박 나신 분이거든요. 네. 그 우주항공 아스트인데, 저도 인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는 있죠. 왜냐하면, 제가 저를 딱한장 녹음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세계 탑2는 누가 말해도 미국이랑 중국이잖아요. 미국, 중국 공이 병력 있죠. 인적 병력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 줄인다고요. 중국의 뭐 인민해방군인가 그것도 줄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미국도 줄인다고. 근데 줄이는 게 뭐가 대안이 있냐면 우주항공이나 군수사람 계속 투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주항공 주식, 미국에도 우주항공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 예전에는 전부 다 수입했다가 예를 들어 한국운주가 됐건 아스트가 됐건 보잉이나 UA 이런 데 납품을 하잖아요. 동체 큰 게 아니라 무슨 부품이라도 뭔가 납품을 하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우주항공이. 한국우주가. 그렇죠. 오늘 올라가는 거 딱 이거예요. 실적이요. 이번 분기 사상 최고가 나온다. 최대 실적 나온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다는 시간이 없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다 보세요. 젊으신 분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은요. 네이버나 이런 데 구글에 검색하셔갖고요. 하나대투에서 한 화수분 전략이라는 레포트가 있습니다. 화수분 전략. 제가 써드릴게요. 화수분 전략.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오늘 1부 여기까지 수고해 주셨고요. 2부는 또 저 혼자, 오늘 바쁘시니까요.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